1919년 세계는 거대한 전쟁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휩쓸고 간 자리는 폐허가 되었고 승전국들의 잔치인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죠.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은 민족 자결주의를 외쳤습니다. 각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이 달콤한 말은 식민 지배를 받던 수많은 약소국에게 한 줄기 빛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승전국들의 식민지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으니까요. 모두가 눈치만 보고 있던 그때, 제국주의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거대한 목소리로 우리는 자유민이다라고 외치고 일어난 나라가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1919년 3월 1일의 함성은 단순히 조선 땅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들어 있던 아시아를 깨우고 세계 언론의 일면을 장식하며 전 지구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비하인드 더 K에서는 3.1절을 맞아 교과서에서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았던 그날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침대 밑에 숨겨졌던 비밀 문서부터 푸른 눈의 이방인들이 목격한 진실, 그리고 국경을 넘어 중국과 인도로 퍼져나간 K-저항의 역사까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거사 하루 전인 2월 28일 밤, 서울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경찰과 헌병들은 불온한 기운을 감지하고 밤새도록 인쇄소와 학교, 주요 인사들의 집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죠. 만약 독립선언서가 사전에 발각된다면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토록 위험한 독립선언서가 가장 안전하게 보관된 곳은 다름 아닌 한 병원의 병실이었습니다.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는 AP통신의 임시 특파원이자 광산 사업가였던 미국인 엘버트 테일러의 아내 메리 테일러가 입원해 있었죠. 그녀는 막 아들을 출산한 상태였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병원을 드나들며 비밀리에 인쇄된 독립선언서를 숨길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기지를 발휘합니다. 바로 갓 태어난 서양인 아기의 침대 밑이었죠. 일본 경찰들이 아무리 악랄하다 해도 미국인 산모의 병실, 그것도 갓난아기의 요란 밑을 뒤질 생각은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문서를 발견한 엘버트 테일러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다. 역사를 바꿀 거대한 뉴스다. 그는 즉시 이 선언서를 자신의 구두 뒷굽 안쪽에 숨깁니다. 그리고 동생인 윌리엄 테일러에게 전달하죠. 윌리엄은 일본 경찰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도쿄로 건너갔고 마침내 전신을 통해 미국으로 타전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해서 3월 13일 뉴욕 타임스 일면에는 이런 기사가 실립니다. 조선인들이 독립을 선언했다. 그들은 질서 정연했고 폭력을 쓰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일부 불령선인들의 소요 사태라고 축소하고 왜곡하려던 시도가 엘버트 테일러의 용기 덕분에 산산조각 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3.1운동의 진실은 이렇게 칠작전을 방불케 하는 긴박함 속에 지켜졌던 것입니다. 엘버트 테일러가 펜으로 조선의 독립을 알렸다면 현장에는 카메라를 들고 피 묻은 역사를 기록한 또 한 명의 파란 눈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입니다. 한국 이름은 서코필. 그는 스스로를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부를 만큼 한국을 사랑했습니다. 사실 스코필드 박사는 소아마비를 앓아 한쪽 다리가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불편한 다리로 자전거를 타고 3월 1일 탑골 공원부터 시작해 시위가 벌어지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일본 경찰이 총칼을 휘두르는 살벌한 현장 한복판에서 그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4월 끔찍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경기도 화성 제암리에서 일본군이 주민들을 교회에 가두고 불을 질러 학살했다는 소식이었죠. 일본은 이 사건을 철저히 은폐하려 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죠. 하지만 스코필드 박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시를 뚫고 제암리로 잠입했습니다. 타버린 시신과 무너진 교회,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증언. 그는 눈물을 삼키며 이 모든 것을 사진과 글로 기록했습니다. 그가 작성한 제암리 학살 보고서는 전 세계의 일제의 만행을 고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일본 경찰들은 그를 가장 골치 아픈 존재라고 부르며 암살 위협까지 가했지만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유언을 남겨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최초의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목숨 걸고 지킨 필름이 없었다면 그날의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외침은 국경을 넘어 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2달 뒤인 5월 4일, 중국 베이징의 대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 현대사의 기점이 된 5.4운동입니다. 당시 북경대학교 학생들이 만든 잡지에는 이런 글귀가 실렸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은 조선 사람들도 저렇게 용감하게 독립을 외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3.1운동은 잠자고 있던 중국 청년들의 민족혼에 불을 지핀 기폭제였습니다. 영향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에도 이 소식이 전해졌죠.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조선을 동방의 등불이라 예찬했고, 훗날 인도의 초대 총리가 된 네루는 옥중에서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의 대학생과 젊은 여성들이 보여준 숭고한 희생을 보아라. 그들은 맨손으로 제국주의에 맞섰다. 그렇습니다. 3.1운동은 단순히 우리 민족만의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벽에 균열을 낸 최초의 타격이었고, 억압받던 전 세계 약소민족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준 세계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가요? 100년 전 그날 우리 조상들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질서 있고 평화롭고 그러면서도 가장 끈질긴 문화의 힘, 정신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우리의 문화에 열광하는 것도 어쩌면 그날 전 세계에 보여주었던 그 뜨거운 K-스피릿이 면면이 이어져 왔기 때문 아닐까요? 이번 3.1절 태극기를 보실 때는 엘버트 테일러의 구두, 뒷굽과 스코필드 박사의 낡은 자전거, 그리고 세계를 깨운 그날의 함성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비하인드 더 K는 다음 시간 3.1운동의 또 다른 숨은 주역들, 기생들과 학생들의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